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향 덕분인지 오늘 우리 시장 불안감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 큰 하루였습니다. 금리 인상 화두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소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서울경제TV의 영원한 젠틀맨이시죠.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재미있게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또 주말에는 날씨가 다가 최근에 또 보니까 날씨가 춥더라고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시장, 큰 하루 중에서 시장이래요, 제가 또. 근데 이렇게 시장도 이렇게 보면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걱정을 많이 안고 출발했던 시장이었는데 마감도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악재가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강한데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좀 불규칙하게 나오고 있고 사실 하락하는 장보다 이런 장이 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음 주도주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죠. 이 기존의 주도주들은 소멸되는데 새로운 주도주는 부상하지 않는 시점 지금이 가장 힘든데 결국 미국 국채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감 이건 말 그대로 우려감이지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에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유동성 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게 시장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코스닥 조정은 조정폭이 상당히 크고 코스피 시장은 경기 확장주가 일부 반등을 하면서 IT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계속될 수 있는데 결국은 주도주가 새로 완연하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피곤함과 우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증시인데 잘 보면 이런 와중에도 시장이 하락 전환하겠다는 징후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어떻게 주도주를 찾아 나가느냐의 싸움인데 네. 이럴 때가 가장 힘든데 주식하시면서 이럴 때 가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시기를 또 지나면 또 좋은 시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시기를 위해서 준비 기간을 갖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더 까다롭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급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처럼 개선이 되고 있질 않는 모습이라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장중에 좀 괜찮게 매수를 해주나 했더니 또 매도로 돌아섰어요. 수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급이 좀 꼬여 있다라는 부분인데 개인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이 살 때 기관이 매도하면 외국인이 중간에서 소량이라도 현물이나 혹은 선물을 매수를 해주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하고 어느 정도 동조되기 때문에 IT 섹터를 집중적으로 차익 매물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소폭 매도 우위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수급을 잘 보면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IT 섹터나 운송 장비, 철강 등에서 워낙 가격폭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을 우선적으로 좀 뒀다면 지금은 차익 실현하는 물량과 매집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균형이 조금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후반, 이번 주부터 좀 나오는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물이 이전처럼 아주 강하게 순매도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서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조금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변화는 아마 이런 상태로 올 한 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전체 혹은 섹터 전체를 놓고 수급을 보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수급을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연기금의 매도는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이고 주식과 타 자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 두 가지 작업이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기금의 매도,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5월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기간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꼬여있는 수급에 대해서도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야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새벽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 파월 연방 연준의 의장의 반기 통화 정책 의회 증언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잘 챙기셔서 시장과 또 종목의 흐름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박원재 위원님께서 8시 반이죠. 8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3월장 전략, 성장 vs 가치, 이 둘 중에 승자는? 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가치 주냐 성장 주냐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안내를 드렸으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세계 최초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된 수혜주 찾기를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의 이야기입니다. 유럽 정유주가 최대 5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관련 주가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현대자동차죠. 아이오닉 5를 오늘 세계 최초로 전용 전기차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시장에서도 집중을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이오닉 5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효율적인 전기차 주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최근에 열심히 면허를 따고 있어서 전기차라고 하면 정부에서 앞으로 보조금도 많이 준다고 하고 전기차 시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는 생각에 저도 미래에 이제 운전자로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관련된 이슈를 보시면서 전기차 시대 정말 도래했다고 느끼시나요, 위원님? 아직까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네. 기대감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말까지 하면 전기차 비중이 아마 이제 전체 자동차 비중에서 한 3-4% 많이 올라가면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목표치는 이 근사치 안에 5% 정도를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이제 2배 이상씩 성장해 나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소수의 선택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먼저 살펴보면 지금 유럽의 일부 국가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2030년 정도부터 내연기관차를 사용할 수 없고 기부 협약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도 아마 중국은 2035년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아마 한 2035년 정도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내연기관차는 이제 향후 한 10년 내, 10년, 15년 내에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지금은 소수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아마 1년 한 해 더해갈수록 아마 필수적인 부분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전기차가 이제 대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존의 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대부분 전기차 플랫폼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볼보는 내년부터 아예 그냥 디젤이나 내연기관차 자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년부터 볼보는 전기차로만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처럼 대부분의 자동차 전문 기업들은 전기차로 바뀔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현대차가 이제 오늘 아이오닉 5라는 새로운 전기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발표를 했는데 저도 좀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상당히 이 차 모양은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나와 있던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달라졌구나. 뭔가 테슬라와 좀 비교될 만한 느낌이 살짝 좀 들었습니다. 아이오닉 5가 지금 주목을 받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외관이나 기능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적인 전기차를 생산한다라는 1호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우리가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는 점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한 번에 충전할 때 1시간, 2시간 정도 걸린다는 충전 시간과 한 번 충전 이후에 몇 킬로를 달릴 수 있냐라는 이런 부분,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18분 만에 한 80%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한 번 충전으로 400km 이상, 450km 내외까지 달릴 수 있다, 달릴 수 있다라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편리한 부분이 아닐까. 이번에 이 아이오닉 5가 현대차가 처음으로 전기차 플랫폼에서 생산한 최초의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를 놓고 연초부터 굉장히 주가 등락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애플과 관련된 코어 부분이 일부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 볼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이 애플 관련된 부분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차익에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의 차익 매물이 쏟아졌고 그러면서 주가 등락이 지금 현재는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의 과정에 좀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가 애플과 코어기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운송장비 업종이 올 한 해 주도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 1, 2 정도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기회를 좀 잃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지금은 이런 기관과 외국인 차익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기간 조정 과정이 조금 이어질 걸로 보이지만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이 완성차 업계에서 가지는 전기차 친환경차로 넘어가면서 포지션은 이전의 내연기관차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흐름은 이런 기간 조정 이후에 좋아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애플과 관련된 이슈부터 수소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테마가 계속해서 현대차 쪽에서 좀 엮이는 거는 네. 사실 단기 모멘텀으로 주가 부양할 수 있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에 개선되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서서히 우상향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는 오히려 애플카 이슈랑 엮였던 것이 주가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현대차 관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이제 전기차 이야기가 나와서 배터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특징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슈 중에 간밤에 뉴욕 증시 중에 테슬라가 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관련된 주가들도 오늘 장 초반에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엮여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제 업종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네.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물 폭탄을 맞는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냥 무자비하게 지금 외국인이 던지고 있는데 항상 이제 외국인들은 그렇죠. 정책이 나오면은 기계적으로 어느 퍼센테이지까지는 그냥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2차 전지 비중이 예를 들어서 펀드 내 바스켓 비중이 예를 들어서 5%다. 지금 이제 2%로 낮춰 이러면 3%는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던져버리는. 지금 이제 그 기계적으로 던지는 물량을 막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실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건 맞고요.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2차 전지 섹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예전에 5G처럼 한두 해 오르고 그만둘 그런 섹터는 사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네. 생각하는 섹터보다 훨씬 더 크고요. 다만 그 안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겠지만 처음에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것이고 이후에는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완성체 업체들이 부각을 받을 것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지금 테슬라 주가가 정도 올라가서 거품론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자동차 비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아직 채 5%가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차는 법적으로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이후 되면 이제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강제로. 강제로 이제 폐기가 되기 때문에 싫든 좋든 이제 앞으로 친환경차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섹터 자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면 너무 이 지금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 투자자라면 리스크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돼서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이슈를 다뤄보면서 관련된 주가들의 흐름에 대해서 최근에 좀 걱정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이어서 이어지는 업종 시간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확장주들의 이제 활약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관련돼서는 골드만삭스에서 유럽 정유주가 최대 50%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이 경기 확장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포트폴리오를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해도 뭐 조선주라든지 정유주라든지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관련된 이슈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정유주한테는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고요. 지금은 정유주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과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주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제품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순이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이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정유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각이 사실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유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석유화학과 관련된 로토케미칼을 비롯해서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은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제품 가격이 지난해 12월부터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유 관련된 종목과 석유화학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가격 압박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저가 관련된 중국 제품들이 난립하면서 굉장히 가격 압박을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거의 하락폭이 몇 년간 이어질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들이 대부분 가격이 올랐고 특히 이번에 중국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품 가격 상승화가 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S-오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오일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인 이유는 S-오일은 같은 정유주 중에서 정제 마진과 관련된 부분의 포션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정유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석유화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2월달 조정 기간에 들어온 이후에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바로 이 석유화학 섹터입니다. 로토케미칼을 비롯해서 뭐 대한유화, 웬만한 화학주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네. 쉬어가는 모습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조는 지금 현재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록 이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 섹터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선택에 어려움이 좀 겪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하락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부분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이 정유주의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 정유주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단기 중기 관점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결국은 지금 경기 확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 확대라는 기대감이 올 한 해 상반기 정도 이어진다면 그 정도까지 선에서 주가 등락을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대부분 원자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유주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오늘 좀 특징주로 꼽히고 있는 조선주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으로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수주 네.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네, 결국은 이제 경기 확진에 대한 기대감이죠. 왜냐하면 이 조선주와 관련돼 있는 전방 산업이 어떻게 보면 해상 운송 사업부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가격 압박, 운임 압박 많이 받았습니다. 화물 운송과 관련돼 있는 벌크선들이 상당히 먼저 가격 인상과 함께 좀 움직였는데, 반면에 이제 컨테이너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격 하락 압박을 받았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컨테이너선과 관련된 운임도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상승으로 조정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뉴스에서도 보시면은 컨테이너 구하기가 하늘 별 따기라는 뉴스가 오늘도 나왔는데요. 네. 그만큼 해상 물동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치도 있다. 특히 이제 LNG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주 물량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컨테이너에 대한 수주 물량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조선주도 지금 현재는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꼭 계속해서 우리 시장 증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왔다 IT 섹터 쪽에서 지금 현재 이런 기계나 화학 쪽으로 매기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번 조정 기간에는 이런 경기 확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어느 정도 포트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저희 위원님께서도 이제 내수 소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내수 소비 관련해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나 종목은 없을까요? 결국에 이제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기대감을 가졌던 섹터가 운송 장비나 철강이나 이런 쪽이었고, 네. 이런 쪽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연말 연초 차익 매물이 나왔고,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제 보시면은 철강이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종목은 좀 바뀌었지만 재상승 구조로 들어와 있고, 화학이나 기계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그리고 이제 건설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데, 음식료 업종이 가장 먼저 선두적으로 좀 치고 나갔다면 지금 현재는 고점권에서 다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다시 화장품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네. 마스크를 한 이후에 화장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코로나19가 없어지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왕이 부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반드시 방안을 실현시키겠다라는 네. 의지가 나오면서 중국 소비재 관련돼서도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엮여 있기 때문에 소비재 자체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되는 종목, 이렇게 보신다면 화장품 종목도 한 종목 정도는 대장주를 지금 편입을 시켜놓으면 5월이나 6월 정도에 가서 상당히 큰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 소비주 중에서도 이게 소비 품목 중에서도 화장품주에 조금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이슈 속에서 녹여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투데이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셨을 종목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시장의 화두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장 움직인 업종에서 위원님께서 어떤 업종 꼽아 오셨는지 궁금한데 어디를 좀 집중해서 볼까요?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상승해서 잘 움직인 업종이 아니고 특징적인 업종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IT 업종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지금 현재 IT 업종이 며칠 동안 급락을 거듭하면서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부분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연말 연초 어떻게 보면 지난 여름 8, 9, 10월달 조정 이후에 우리 시장을 거의 IT 섹터 원톱으로 지금 끌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승폭이 크게 나왔는데 지금은 연말 연초의 고점에 따라 붙었던 개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IT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지금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유동성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IT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포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 IT 종목과 금리 인상이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실물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왜 내렸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동안 유동성장에서 유동성의 힘을 받았던 섹터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이지 IT 섹터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유동성의 힘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업종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IT 섹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유동성이 유입됐던 가장 강하게 유입됐던 섹터의 문제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은 무차별적인 외국인의 매도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조정하는 펀드 물량들의 이 퍼센테이지 조정이 포션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유입될 종목이나 섹터들은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IT 섹터 내에서도 예를 들면 경기가 지금 좋아지면서 확장되면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섹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에서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MLCC나 PCB 같은 종목들, 이런 쪽은 경기가 확장되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IT 섹터들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연말 연초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여기에 IT 섹터와 관련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유동성의 우려감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가격 조정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말 연초 이후에 물량을 던지는 펀드들이 포션 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물량이 나올 것이고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로 유입되는 펀드 물량이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는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빠르면 이번 주가 MSCI 리밸런싱이 있는 주기 때문에 네. 이 리밸런싱 이후에 리밸런싱과 관련된 물량들이 유입된 이후에 3월 초중반 이후에는 이런 섹터들은 다시 매수 유입 물량이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의 조정을 놓고 봤을 때 IT 섹터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IT 섹터가 나빠서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시각을 1년, 2년 이상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정도 하락을 가지고 2차 전지를 매도할 필요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포션을 좀 우리가 포트를 좀 조정해서 경기 확장 쪽으로 투입되는 금액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 자금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한정적인 자금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포트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IT 섹터 일부 비중을 줄이고 경기 확장과 관련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부분은 지금 조정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선택일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하락폭이 커지는 부분은 또 감내할 수 있는 개인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적극적으로 교체 매매를 통해서 향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포트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포트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IT 업종 관련해서는 많은 개인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걱정이 크실 것 같아서 따로 업종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하락했던 종목군들 중에 좀 대표 종목들을 좀 볼까요? IT 관련해서는 뭐 어떤 걸 볼까요? LG화학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반도체 종목을 보시면은 네. 우리가 삼성전자를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저도 지금 차익 실현한 이후에 아직까지 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대규모 차익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달부터 조정이 끝난 시점 돼서 거의 상승폭이 한 70%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가 그 정도 올랐다라는 거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아닌 외국인들이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지수를 받쳐야 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때를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SK 하이닉스나 혹은 반도체 관련 ETF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매물 압박을 받는 투 섹터 중에 하나지만 아마도 3월달 이후부터는 반도체만을 집중된 회사들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삼성 SDI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쵸.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과 기관에 어떻게 보면 아주 3일 동안 무자비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사실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을 비교하면 이 물량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장 이 삼성 SDI 가격을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조정시킨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아마도 이런 정도의 그 매도는 본사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줄이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겁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바스켓 비중을 예를 들어서 지금 10%라면 7%로 줄여라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오더가 나왔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지금 이제 물량을 내기 때문에 뭐 지금은 하루에 4% 5%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기계적으로 매일 나와야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이제 이 물량이 끝나면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이 물량을 기다렸다가 잽싸게 매수하는 펀드 물량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유입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런 물량들이 매수하는 물량들이 일부 유입이 되면 다시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사실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LG화학이 지금 현재 인적 분할된 이후에 SK 이노베이션이 여러 가지 이슈에 묶인 이후에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스트 스탁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드렸던 삼성 SDI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업종 안에 종목으로 꼽아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궁금해집니다. 경기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주도주가 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시기도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일장 업종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저희는 봐야 될까요? 화학업종이나 철강업종, 건설업종은 제가 이미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렇죠. 오늘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기계업종인데요. 사실 기계업종은 우리나라에서 업종 자체로 놓고 보면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근데 이 기계업종 내에서 특정 종목들은 상당히 상승폭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별화되는 종목의 흐름인데 섹터 내에서도 등락이 아주 크게 갈리는 섹터가 기계업종 섹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완연하게 IT 섹터들이 꺾이면서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하장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네. 지난주에는 기계 관련된 업종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캐터필러 같은 이런 기계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통상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와서 좀 좋은 모습으로 전환되는데 미국 시장은 그게 한 주 전이었거든요. 아마 이제 기계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음 주 정도의 시차를 또 두고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기계업종은 지금은 섹터 전체로 놓고 다양한 종목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지금은 미미해 보이지만 특정 종목들로 놓고 본다면 조선 쪽이나 혹은 일부 조선과 연관되어 있는 기계업종이나 혹은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업종 일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 춘절 이후에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 중국 춘절 이후에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화학이나 철강, 기계업종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 관련되어 있는 건설 기계 쪽으로도 상당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아마 2월 이후 찬물로 접어들면서 기계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계 업종에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중국 춘절 이후에 경기 부양차의 기대감이 더불어 시장에 이제 들어오면 관련된 업종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혹시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예, 오늘 이제 눈여겨보는 종목이 바로 이제 베스트스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인데요. 네. 두산 밖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기계업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 편차가 그 안에서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어떤 종목은 지금 현재 주도주만큼 강한 흐름을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들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 성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은 오늘 말씀드릴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베스트 스탁 시간에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시 30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서울경제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관련돼서 3월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이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TV 더하기는 유튜브 무료 방송이고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저희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미 이제 앞에 마켓 트렌드 시간에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두산 밥캡이라는 것을 일단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메리트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좀 전에 기계 섹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마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쪽이 주도주가 될 거냐는 부분은 방향성은 있지만 그 안에서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이 강할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 확정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어제는 이 종목 밀었다가 오늘 이 종목 밀은 계속해서 종목 간의 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본격적으로 어느 쪽으로 투입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찔러만 보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물량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이제 그럼 미국 시장에서 증시 내에서 섹터 내에서 어떤 쪽이 강하게 가는지를 어떻게 보면 미리 좀 그쪽을 파악을 하면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에 좀 상승할 수 있는 가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뭐 SD 로드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화장품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 이제 경기 확장, 소비 확대 이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뭐 캐터필더를 비롯해서 기계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도 시차를 두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정도에 우리 시장에 또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 업종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기계 업종 중에서 좀 좋은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지금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실적을 좀 확인해 보면
2019년도에 한 4조 5천억 정도,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한 4,77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매출액이 4조 2,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3,9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2019년 대비 작년에는 코로나19에 의한 굉장히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에 특히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마켓은 실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 쌀 수 있는 구역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작년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특히 9월달 3분기와 4분기로 넘어오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현재는 이런 가격 대비로 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올랐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PER이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두산마켓의 수급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간의 두산마켓 수급을 보면 최근 1개월 동안 개인이 약 62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123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65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았던 가장 급격한 이유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이 거의 폭탄처럼 쏟아졌다 이런 표현을 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외국인 물량들이 쏟아졌는데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최근 1개월 동안 흐름을 보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 이제 외국인들도 이 조정 구간 안에서 팔아야 될 종목은 팔지만 사야 될 종목은 사 들어오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이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보면 바로 그 사야 될 종목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확장과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수급적으로도 파악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대차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 이제 우리 시장의 공매도가 다시 한 차례 더 연기가 되면서 순수 매수보다는 거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공매도 쇼커버링이 많았습니다. 조정 기간 동안.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를 보면 불과 100만 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 전체 다 물량이 100만 주가 안 된다는 것은 공매도 물량은 이거보다 더 작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매도 압박은 거의 받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1개월 동안 120만 주 이상 매수, 공매도 대차 잔고 잔량이 100만 주 이하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이 120만 주는 순수하게 공매도 쇼커버링이 아니라 거의 순수하게 레벨업을 기대하고 매수한 종목이 수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두산마켓의 현재 펀더멘탈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두산마켓은 또 한 가지 좋은 사업 구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 매출의 90%가 미국과 유럽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이 마켓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90%가 미국과 유럽에 거의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백신 투여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봉쇄 조치, 해제 조치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확장의 수혜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쪽이 미국이나 유럽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산마켓의 매출 구조를 본다면 90%가 그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계 관련된 업종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한번 보면 사실 작년 코로나 급락 이후에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이 종목도 상승폭을 굉장히 키우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작년 6월달 상승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작년 6월부터 지금 2월달까지 거의 한 7, 8개월을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섹터들이 우리나라 지수가 3,000을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두산 마켓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달 고점을 이번에 2월달에 이제 넘어가면서 거의 한 7, 8개월 이상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도 지금 이제 충분히 받았고 수급상의 손바뀜도 충분히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제 막 상승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 현재 제가 수급적인 구도로 말씀드릴 때 가장 좋은 게 기간의 기계적인 특히 연기금의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이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적으로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기간이 1차 상승한 이후에 가격 조정을 겪는 구간 안에서 위쪽에 보시면 이 파란 막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아래쪽에 빨간 막대 외국인의 매수 물량인데요. 기관의 매도 물량을 거의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들이 다 커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기계적으로 나오는 연기금 물량을 누가 받아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종목의 미래 성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타가 되는데 두산 마켓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월 이후에 보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착실히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한유화와 흡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둘 다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대응이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직전 고점 돌파인 이후의 조정은 아주 좋은 조정이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딱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33,000원대 박스권 이 상단을 이제 돌파해서 35,000원 정도 지금 가 있는데 지금 정도면 뭐 접근하기에 상당히 부담감 없이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 가격대는 넘어갈 수 있고요. 5만 원 정도 내외 정도까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이번 올 한 해 기대할 수 있는 실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5만 원 이상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스탁에서 준비를 해주신 종목 같은 경우는 두산 밥켓인데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좀 비슷한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대한유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추천을 하는 시간은 절대 아니지만 말씀을 처음 해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 대한유화도 만약에 좀 공략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도?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을 보면 가격 조정보다는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대량의 거래량을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을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되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이런 경향을 보면 기간 조정 직전에 한번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5만 원 전후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지금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수급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종목은 사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IT 섹터를 정리를 하고 포트 비중을 줄인 이후에 이런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 쪽으로 비중을 늘리고 길게 끌고 가지 않으면 사실 마땅하게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로 45만 원 이상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스트 스탁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이렇게 또 잘 가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관련된 종목에 대한 설명 더불어서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박스권을 갇힌 채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 그 안에서도 금리 인상이 이번 주 내내도 화두가 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내일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 전문위원님들의 도움 말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신 분 계시죠? 박원재 위원님께서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통해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3월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내용 전해주신 저희 이주환 전문가님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